마지막 장입니다. 21장이고요. 농민의식의 성장으로 농민봉기 일어나는 거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뜻밖의 영상을 4편이나 만들게 됐는데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지금 이어폰이 좀 바뀌었는데요. 음질이 좀 안 좋아도 알아서 하십시오. 자, 농민의식 성장 보도록 합시다. 농민이라는 존재는 뭐였냐면요, 우리 앞에 봤던 거 농민이죠. 땅을 파가지고 농사 짓고 그 생산물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조세, 공납, 역과 같은 세금을 지면서 수탈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지금 이제 나올 건데 삼정의 문란이라 그래서요, 세조정치 시기 때 굉장히 안 좋았던 게 있었거든요. 그거에 이제 큰 피해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냥 쉽게 말하면 까라면 깠어요. 바치라면 바치고 죽으라면 죽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의식이 좀 더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봉기를 조직적으로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약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은 19세기 조선사회 1800년 되겠죠. 이때는 굉장히 사회 불안이 심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기는 이제 그 정조 사후의 순조, 그 다음에 헌종, 철종 약 3대 60년간의 굉장한 혼란기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세도정치 시기죠, 그죠? 자, 이 세도정치 시기 때는요, 이 세도 정치를 이끌었던 세도 가문들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바치고 관직을 얻거나 또는 공무원 됐으니까 돈 빨아먹어야지 하는 탐관 오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시기였습니다. 전에 한번 봤을 거예요. 세도 가문들한테 돈을 바치고 이제 관직을 사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매직인데 무슨 매직? 매관 매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관 매직을 통해서 관직을 샀으면 그 관직의 임기가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임기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바쳤던 돈을 원금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쥐어 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요 시기 때는요, 공교롭게도 농민들이 점차 이제 사회의식이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왜 그랬냐? 전장에 봤던 다양한 사상들이 있죠. 원래 사상이라는 거는 지배층들이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거나 또는 학문을 연구하거나 그런 거였다면, 어떻습니까? 예언사상이라든지 또 서학이나 동학 이런 것들은 백성을 대상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개혁적인 성향도 띠게 되고요. 또 농민들도 이제 사회가 어떤지 알게 됩니다. 왜냐? 농민들의 계층 분화가 이 시기 때 생기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옛날엔 다 같이 빈곤했어요. 근데 갑자기 옆집 똘똘이는 땅을 넓히고 저 앞쪽에 누구는 땅을 겁나게 잃어버리고, 그런 걸 직접 봤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의식이 성장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호 부민이란 계층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봤던 똘똘이 마냥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땅을 굉장히 넓혀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땅을 넓힌 사람들 플러스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도 있겠고, 또 수공업자들 중에서도 부자가 나왔겠죠. 그 새롭게 부자가 된 사람들을 요호 부민이라고 불러요. 그럼 요거를 요 밑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여기 79쪽 아래 보면요, 넉넉할 요자에 집 호자에 부유할 부자에 백성민, 즉 부자집과 부유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부자예요. 자, 이 사람들은 조선 후기에 농민 중에서 지주로 성장한 사람들, 땅 주인 또는 상인, 광산업자, 공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공인이 누구냐면요, 대동포 부시 기억하실까요? 광해군이 했던 거. 이거 뭐였어요? 원래 특산물로 바치던 공납을 쌀, 옷감, 그리고 화폐와 같이 가치 있는 걸로 대신 내라는 게 대동법이었죠. 그럼 뭡니까? 나라가 이거를 통해서 물건을 살 테니까 이것만 내라고 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광해군이 쌀 먹고 싶다고 식당 가서 공깃밥 사 먹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럼 뭡니까? 나라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직접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상인들을 공인층이라 부릅니다. 그 공인은 이제 뒤에 가서 전에 봤던 사상이라고 있었죠. 도구상인들. 그런 그쪽으로 성장을 하기도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요호 부민이라고 부릅니다. 요호라고도 하는데요. 부민도 같이 붙여갖고 봐주시면 돼요. 요거를 아까 거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장을 꿰뚫는 진짜 먹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단어를 좀 떼서 볼게요. 삼정이라는 게 문란에 땁니다. 문란이라는 게 뭡니까? 야한 거 아니고요. 질서가 흐트러졌다는 뜻입니다. 이 삼정이라는 게 뭐냐면 조세, 공납, 역과 같이 백성들한테 거두던 세금을 의미했어요. 근데 세금이라는 건 내는 질서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서가 원래 있었는데 이 시기에 때는 어떻게 됐다? 그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타블렛 거치대가 좀 이상해갖고 글씨가 안 써지는데요. 다시 또박또박 써볼게요. 삼정의 문란. 자, 그러면 세 가지 세금이 뭐였냐? 정자 붙여서 들어가는 게 세 개 있어요. 전정, 군정, 그 다음에 여기 고기라 돼 있는데 사실 환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정, 군정, 환정에서 삼정이에요. 전정은 뭐냐? 전이 밭전자예요. 조세 있죠, 조세. 그 조세를 걷는 방법을 이제 전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문란해진 겁니다. 어떻게 되냐? 원래 농산물에다가 부과하는 게 조세잖아요. 근데 농사를 짓지 않은 땅에다가도 나라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재산세랑 종소세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부가세,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당시 농민이라 치면 쌀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그 쌀은요 어디로 운반되냐? 수도로 운반되게 돼 있습니다.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한양? 근데 부가세가 뭐냐면요, 가는 과정에 이제 쌀이 소모가 돼요. 어떻게 소모가 됩니까? 썩기도 하겠고요, 뭐 쥐나 새가 갉아먹기도 하겠죠. 그 손실분을 부가세로 다 때려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종의 원금보다 부가세가 더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공깃밥 1,000원 주고 먹는데 사실 이게 900원인 건 아시죠? 왜 900원이에요? 부가세 1,000원, 100원 붙으니까 10%. 근데 지금 공깃밥을 사 먹으면은 10만 원입니다. 근데 공깃밥 원가는 9,000원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다 부가세인 겁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군정. 아, 이것도 좀 말이 많은데요. 군정은 뭐냐면 군역 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군대 직접 가나요? 그건 별로 없다 그랬죠. 그래서 뭐 합니까? 역을 지는 대신에 뭐를 내요? 군포라는 걸 내잖아요. 1년에 얼마 냈었어요? 2필 내던 거를 영조가 한 필로 깎아줬잖아요. 그거를 뭐라 부릅니까? 균역법이라 하죠. 거기 나온 이제 군포예요. 즉 군역 대신에 옷감을 내는 건데 그 옷감을 걷어가는 대상이 골때리입니다. 황구천정, 이게 뭐냐? 황구라는 건 뭐냐면 갓난아기를 얘기해요. 그 지금은 거의 분유를 먹지만 옛날엔 모유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 모유가요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좀 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갓난아이 입 주변이 노랗습니다. 모유를 먹어서. 그 노란 입이란 뜻이에요, 그게. 근데 군대를 갓난애기한테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 하여튼 군역을 가지 않아야 될 어린아이들한테 군포를 부과하는 방법이 황구첨정이고요. 백골증포, 백골은 뭐예요?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시체. 이미 죽은 사람한테도 어거지로 군역을 부과하는 겁니다. 또 여기는 빠진 게 몇 개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인징 그리고 족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땜빵 치는 겁니다. 인징은 뭐냐면 옆집 사람이 만약에 군포 안 내고 도망가잖아요. 그 사람 걸 내가 내야 돼요. 이웃한테 부담 지는 거고요. 족징은 그 가족한테 지우는 겁니다. 만약에 내 삼촌이 도망갔어요. 그럼 삼촌 군포를 내가 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약간 나이 갖고 장난친 거잖아요. 이거 말고 강년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군역은 누가 지게 돼 있냐면 만 16세에서 만 59세까지 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만 61세가 됐습니다. 만 60세가 됐어요. 그럼 난 군역에서 살출이죠. 근데 내 호적은 평생 만 59세로 돼 있는 거예요. 어거지로 나이를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화살표가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죠?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군포를 걷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군포를 어디다 썼겠어요? 딴 데 썼겠죠. 다 환곡, 이건 진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세금이라는 것도 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환곡은 뭐냐면요, 원래는 유니세프예요. 뭔 소린데요? 그 빈민들 있죠. 농사 못 져서 되게 빈곤한 사람들. 원래는 그 사람들한테 곡식을 꿔주고 돌려받는 거였어요. 되게 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지제도예요, 복지제도.
근데 나라가요 이걸로 이자 장사를 해먹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게 세금처럼 굳어져 버리는 게 환곡이거든요. 좀 골 때리죠. 근데 뭐 그렇게 돼도 뭐 세금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그 운영이 되게 방만했습니다. 고리대예요. 이자율이 겁나 높습니다. 거기다가 수령과 향리가 여기에다 부정을 저질러요. 왜냐? 환곡은 마을 단위로 관리했거든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 마을의 수령과 향리가 짜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환곡은 기금이 정해져 있어요. 기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나 치면은 100만 원을 다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럼 원금에 손실 나죠. 그러면은 100만 원 중에서 야 1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90은 빌려줘가 돼 있는데 뭐래? 다 빌려줘 그냥.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는 환곡을 쓰지 않은 사람한테 그냥 어거지로 부과해버립니다. 어이가 없죠, 그죠? 하여튼 전정, 군정, 환정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뒤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가 다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정이 뭔지 어떻게 된 건지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내지 않아야 할 사람한테 어거지로 부과해서 그 돈을 삥땅 쳤다. 뭐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금 내는 농민들은 당연히 몰락할 수밖에 없지. 근데 what the hell? 자연재해랑 전염병까지 빈번하게 되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못 짓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 그 땅에 머무르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몰락한 농민은 화전민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화전민이 뭐냐면 그 산에다가 불을 질러갖고 임시로 농사 짓고 도망치는 걸 화전한다 그래요. 그렇게 돼버리고요. 또는 도적에 가담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뒤에 가면 농민봉기에 주력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시기 때 자살하는 게 신기하다니까요. 그 정도로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자료가 하나 나올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면 모전마을 젊은 아나 그칠 줄 모르는 흥호소리. 마을의 젊은 아낙이니까 젊은 여자겠죠. 그 사람이 그칠 줄 모르고 막 엉엉 운답니다. 자, 시아버지가 상복을 막 벗고요. 갓난아기는 배냇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즉 뭐야,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요.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이 시아버지부터 자기 남편하고 아들까지 다 군적에 실렸대. 군적에 실리면 군포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호소해도 문지기는 호랑이 같고 이정은 그 향리예요. 수령 보조하는 이 양반은 지랄지랄하고 그리고 마국간 소마저 뺏어간답니다. 그래서 칼을 갈아서 방에 들자 자리에는 피가 가득하다네요. 자살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시대였습니다. 자, 나머지는 교과서에 다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농민의 시기 어떻게 되냐? 간단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게 요 내용이잖아요. 농민의 의식이 성장을 하는데 성장하는 단계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해요. 대자보 같은 거 붙이는 겁니다. 또는 이제 말을 해서 올리죠. 소청, 관청에다가 민원 넣는 거예요. 또는 이제 벽서나 투서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자보 써서 붙이는 거예요. 삼정이야 물론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도 먹히냐고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조. 항조가 뭐냐? 조가 조세할 때 그 조자고 항은 저항하다 할 때 항자거든요. 즉 세금을 안 내고 뻗기는 겁니다. 배째라는 거죠. 또는 거세. 예, 그 아시는 거세 맞습니다. 자르는 거죠. 남성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요? 남성성을 포기하면 권력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집단 항의 시위. 요게 이제 봉기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대규모의 농민 봉기로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들을 이제 좀 쭉 볼 건데 크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여기 나오는 홍경래 난이라는 사건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임술 농민봉기라 그래서 임술련에 되게 대규모로 반란이 터지거든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자, 홍경래 난은 요거는 지역 감정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평안도 지역에 대해서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평안도가 어딘데요는 교과서에 있거든요. 예, 여기가 평안도예요. 요 지역. 즉 조선의 최북단이죠, 그죠? 근데 평안도 지역이 차별을 어떻게 받고 있었냐면요. 자, 좀 읽어봅시다.
여기가 중국 무역의 대청 무역의 통로로 장사가 되게 좋은 곳이고 산이 많다 보니까 광업이 되게 잘 되는 곳입니다. 즉 뭐야 여기는 돈이 막 벌리는 곳이었어요. 또는 이 광산은 대부분 임노동자가 일했다 그랬죠. 임금 받고 일하는 임노동자. 임노동자가 어디서 공급이 됐겠어요? 땅을 잃은 농민들이 공급이 됐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 정부가 대놓고 차별합니다. 사실 좀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요. 되게 좀 여기 지역에서 할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되게 무정부 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정부가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왜냐? 북방에 있던 여진족이랑 되게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자체도 여진족을 여기서 그냥 어떻게 달래보려고 그냥 버려두기도 했었고 또 그 병자호란 때 제가 이 얘기 했었잖아요. 환향역 기억나세요? 욕으로 쓰인다 그랬죠. 즉 뭐예요? 여진족이랑 상당히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니네 여진족 피 섞인 거 아니냐? 니네 오랑캐지 이런 의식도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대놓고 또 차별을 합니다. 어떤 차별이 있었냐면요. 자, 평안도 출신으로 과거 시험에 붙어요. 그럼 서울로 가겠죠? 그럼 서울에 있는 관리들끼리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전 이번에 대전에서 온 누굽니다. 서천에서 온 누굽니다. 한데 저는 평안도에서 왔더래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사람처럼 안 봅니다. 예, 지역 갖고 차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차별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상공업 활동을 하는 걸 통제를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세금도 엄청 때려버립니다. 일단 요런 차별을 종합적으로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내용 있죠, 그죠? 첫 번째, 여기는 애초에 과거 시험에서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 플러스 관리들 사이에서의 잘 안 써지는 건 이해하세요. 두 번째가 이제 상공업을 정부가 어떻게 해요? 통제했었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아까 봤었던 과도한 세금. 그러니까 옛날 약간의 향부곡소 그런 거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다가 마침 시대가 뭐예요? 세도정치 시기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농민봉기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조금 이건 다른데 왜냐면 몰락한 양반이 주도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홍경래죠. 그리고 서월이었던 우군칙이란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는 거의 조선의 모든 계층이 다 합세를 해요. 부상되고 아까 봤던 돈 많이 번 상인들이 있죠. 그리고 영세한 농민들, 광산의 임노동자, 또 품팔이꾼들, 노비, 소상인, 그러니까 조선의 모든 계층, 즉 양반 빼고 다 들어간 겁니다. 양반도 들어갔네요. 근데 이 사람은 중요한 거는 몰락한 양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양반이 맞는데요. 집에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겠어요? 아까 봤던 요호부민들한테 밀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요 잔반이라고도 부릅니다. 남은 음식은 아니고요. 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돈이 많죠. 그래서 군자금을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이제 반란을 주도한 거죠. 자, 그래서 과정을 좀 보면 평안도에 선천이란 곳이 있어요. 거기서 우선 봉기를 해서 정주, 청천간 이북 지역을 아예 점령을 해버립니다.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여기 영역이 다 홍경래가 먹었던 지역입니다. 그 중에 여기 선천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의주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냥 뭐 그래요. 가산이 맞네요. 왜 헷갈려? 네, 가산입니다. 좀 틀렸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쩌라고.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5개월 만에 하여튼 진압은 됐습니다. 영향은 뭐냐? 세도 정권과 수령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대요. 야, 지렁이도 뭐 하냐? 밟으면 뭐 하더라? 좀 틀어내? 그래? 하여튼 요런 정도에서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도요 크게 신경을 잘 안 씁니다. 너무 털어먹었나? 헤헷 이 정도로 끝나요 그냥. 그리고 요 사건은 되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조선의 거의 모든 계층이 다 참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또 이후에 농민봉기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했던 사건 중에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겠죠. 대규모였고요. 자, 사료를 좀 보고 갈 건데요. 홍경은혜가 자기를 뭐라 불렸네요. 보시면 딱 바로 나옵니다. 평서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노니라 돼 있습니다. 즉 홍경래는 자기를 평서대원수라 불렀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요. 경문, 그러니까 글을 하나 올렸대요. 지금 인스타 스토리 띄운 거예요. 관서 지역의 불호자재와 공사천민은 모두 이 경문을 들어라. 다 내 스토리 봐라라는 거죠. 조정에서는 관서 지역을 어떻게 했다? 썩은 것 같이 버렸대. 관서 지역이 바로 평안도입니다. 어떻게 됐냐?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마저도 평안도 사람을 보면 반드시 어휴 저 평안도 놈이라고 말한답니다.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자 있겠는가? 이제 이 경문을 띄워 먼저 여러 고을의 군후가 누구냐? 군후는 그냥 그 지역에 힘쓴 사람들 또는 수령들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우리를 받아줘라 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항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문을 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 쓰면 돼요? 평서대원수.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사건들인데요. 1862년도에 전국적으로 다발적으로 봉기가 터집니다. 그거를 임술 농민봉기라고 해요. 임술은 뭐겠어요? 1862가 임술년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스타트 진주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진주가 경상도에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이 진주에 경상 우병사라고 좀 직책이 높은 지방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죽었으니까 빨간 걸로 쓸게요. 백낙신. 이 사람이요 거의 탐관오리의 고특급이에요. 거의 발롱도르 수상자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질러요. 또 그리고 향리도 부정들을 일으키니까 진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수탈을 해먹었느냐는 되어 있습니다. 경상 우병영의 환복결손. 그러니까 경상 우병영 여기가 이제 군대예요. 군대에서 환곡을 운영하는데 그 환곡에서 돈이 빵꾸가 났어요. 그리고 도결은 제가 설명 따로 해드린다 그랬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그 조선의 여러 가지 세금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항목들 플러스 그리고 지방 재정에서 빵꾸 난 거 있죠. 그거를 토지에 다 때려박는 게 도결이에요. 즉 간단히 말하면 재정 손실 난 거를 백성들한테 다 넘겨버리는 게 도결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세금은 땅에 매겨집니다. 즉 땅을 가진 사람들을 털어먹겠다는 얘기예요. 이 도결은 당연히 그 지역에서 알아서 정하게 되겠죠. 근데 도결을 만약에 재정 1억이 빵꾸가 났으면 1억만 때리는 게 맞는데 1억 빵꾸 났네? 중간에 0 2개 더 붙여야지 하고 차익은 자기가 처먹어요. 그런 식으로 수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6만 냥의 돈을 집집마다 다 때려받았대요. 6만 냥은요 지금의 6만 원어치가 아니고요 거의 몇백억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십억 몇백억 정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고을 인심이 들끓고요. 여러 사람의 노여움이 폭발해서 전에 듣지 못한 변란이 갑자기 일어났대요. 그래서 뭡니까? 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리를 하자면 경상 우병영의 환국 결손과 도결을 일괄 부과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 쓰세요. 자, 그래서 어떡하냐? 62년 진주에서요. 여기도 몰락한 양반이 주도를 합니다. 몰락 양반 이름이 누구였냐? 유계춘입니다. 이 사람을 주도로 해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고요. 무려 진주 성을 점령합니다. 이거 되게 큰 사건이에요. 진주 성은요, 이 경상남도의 핵심 곳이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큰 사건이고요. 근데 진주 봉기가 스타트를 끄는 거고 이게 스타트가 되니까 나머지 지역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봉기가 점 찍힌 거 보이세요? 여기서 스타트를 끄는 건데 전국적으로 부악부악 다 번진 거예요. 어디까지? 밑에 제주도까지. 그래서 이 사건을 다 묶어서 뭐라 불러요? 임술 농민 봉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임술 쓰면 되겠죠? 자, 확산
여기 지방 70여 곳이래요. 어느 지방이라 하면 되냐? 삼남 지방이라 하시면 됩니다. 삼남이 뭐냐? 남쪽에 있는 세 개란 뜻인데요. 팔도 중에요. 보시면 여기가 어디예요? 충청도. 여기 어디야? 전라도. 여기는 경상도죠. 충청? 이게 깨지니? 전라? 경상. 요 지역을 묶어서 뭐라 불러요? 삼남이라 불러요. 여기는 뭐로 유명한 곳이냐? 쌀이 많이 나요. 왜? 북쪽은 춥잖아요. 제주도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 삼남 지방에서 거의 조선의 대부분의 농업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킨 거죠. 왜? 제일 많이 뜯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터져가지고 함흥부터 밑에 제주도부터 함흥은 어디냐? 요 북한 끝에 있죠. 여기 냉면으로 유명한데 여기까지 반란이 번진 겁니다. 즉 조선 팔도 전체가 거의 반란에 휩싸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진주같이 한 지역에 국한된 사건이면 그냥 때려박으면 끝나는데 그게 지금 계속 번지잖아요. 마치 산불이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그 5월달까지 산불로 되게 힘들었잖아요. 산불이 왜 어려워요? 번져요, 산불은. 그래서 어느 한 산에 있는 불만 잡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으로 번지는 걸 다 잡아야 돼요. 예. 엄청 힘들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냐? 알았어. 니네 삼정 때문에 힘든 거 알겠어. 이제 알았다네요. 그래서 그 삼정을 이제 뭐 하겠다. 드디어 개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암행어사 뭔지 아시죠? 정부가 비밀리에 파견하는 감사 직원들이죠. 그 춘향전 보시면 알 겁니다. 이몽룡이 어떻게 해요?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마패 보여주면서 변사또 때려잡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암행어사인데요. 즉 탐관오리 잡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그 암행어사를 많이들 보냈었고요. 그리고 안핵사란 사람들을 내려보내요. 안핵사가 누구냐면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반란 조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왜 내려보내냐면 백성들 달래려고. 그 왜 조금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나라에 사고 터지면 높은 사람 내려가잖아요. 왜 내려가요? 사고 수습하러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핵사 역할을 했다 보면 됩니다. 하여튼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삼정개혁을 드디어 약속합니다. 근데요 이거를 하려고 관청까지 만들어요. 그거를 이 나오는 삼정 이정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삼정이정청에서 관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대책 회의를 하죠. 그래서 이 삼정, 군정, 전정, 환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좀 심한 내용인데요. 결론이 났어요. 났는데 뭐였냐면 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대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군정, 전정, 환정이라는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운영을 잘못했을 뿐이다 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뭔 소리냐, 백성들이 지금 왜 들고 일어났어요. 애초에 이 삼정 자체가 글러먹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백성들의 그 요구는 다 묵살하고 누구 탓만 한 거야? 백낙신 같은 탐관오리들 개인 탓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쨌든 그냥 때려 닫으려고 한 거지.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 삼정의 문란 자체를 해결을 하지가 안 됐다라는 거지요.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 일련 사건들의 의의가 뭐냐면요, 농민들의 사회의식이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반 중심의 질서가 동요했다라는 것이죠. 왜? 아까 봤던 평안도 홍경래의 난이랑 진주농민봉기의 유기춘을 보시면 둘 다 무슨 출신이에요? 양반이었잖아요. 근데 통치질서의 꼭대기에 있던 양반이 왜 반란 일으키냐고요. 즉 이전까지 있었던 양반 중심의 어떤 질서가 깨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조선의 신분제도 자체가 와들와들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난 거죠. 양반층도 분화가 됐고, 왜? 잘 사는 양반이 있고 못 사는 양반이 생겼잖아요. 그 양반이 얘네들이었고요. 그리고 농민도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빈곤했다가 반으로 갈라진 거죠. 어떻게? 분홍과 빈민으로.
빈부격차가 생겨버린 겁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하면은 된 것 같고요. 국민들의 요구사항 이것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세미가 이제 조세 얘기하는 겁니다. 7량 5전. 그러니까 이게 전정 얘기죠. 전정은 항상 이 돈만 가져가라라고 한 겁니다. 그 영정법 기억나세요? 인조가 있던 거? 이게 왜 어떤 거였어요? 조세를 거둘 때 풍흉에 관계없이 고정된 액수만 가져가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취지가 빠그러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취지대로 다시 해라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군포를 농민에게만 자꾸 부담시키는데 그러지 말고 각 집집마다 균등하게 부담시켜라라고 합니다. 지금 간단히 말하면 양반들한테도 군포 걷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환국의 폐단 없애라. 그 말했잖아요. 삼정 중에 환국 자체는 이거는 세금일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결론이 난 게 환정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겠습니까? 사실 그 전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정과 장교가 자꾸 행패 부리는 거 막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에서요 중요한 거 한 두세 개 정도 골라서 아까 빈칸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여기까지 하면 21장까지 대충 설명하면서 진도 나가는 거는 마무리됐고요. 혹시 중간에 뭐 이해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녹화하는 거다 보니까 뭐 마이크가 씹힐 수도 있고 제 말이 좀 빠른 걸 수도 있는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유튜브에 올렸으니까요. 배송 느리게 해서 다시 돌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 주 목요일 날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나지 않습니까? 수행평가하긴 하지만 그 후에 금요일에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모르는 거는 이제 와서 여쭤보시면 제가 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적어도 띵띵대지 마세요. 다 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